슈베야 TV입니다. 오늘은 코쿤홀딩스 고종옥 박사님을 다시 모시고 새해 수익형 부동산 동향, 추세, 전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수익형 부동산 동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부담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낮게 취득을 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은 생존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수익형 부동산 이런 교육과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네. 우리 주인 교수님인데 수익형 부동산 하면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공실도 많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광범위한데 수익형 부동산이 뭐 딱 정해놓고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저건 아니다 이제 그런 거보다도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도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나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가지고 요즘에 에어비앤비 같은 데 올려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한다든가 또 아파트도 남는 방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큰아들이 쓰던 방을 숙박 플랫폼에 올려서 수익을 내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도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정해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사님께서 전에 이제 코코나우스도 현재도 하고 계시고, 네. 뭐 에어비앤비도 하시나요? 그렇죠. 하고 계시고, 네, 뭐 네. 다중주택도 하시고, 최근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해서 네. 새롭게 홍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개발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프리미엄 독서실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수익형 부동산 여러 가지를 손을 대고 있지만 고시원 사업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고시원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불나서 사람은 뭐 다치진 않았다고 하던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소식이 가끔 나와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시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말 그대로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게 고시원이라고 봤는데 프리미엄 고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또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 고시원이 앞으로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고급화돼서 아마 이제 변신을 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이제 공급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100평이다라고 하면은 방을 4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은 50% 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용 면적 100평이다 그러면은 방 22개, 20개 이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그 대신에 그 매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월세 부담은 좀 높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고급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금액입니다. 이제 뭐 매매로 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 또 임차를 한다 그러면 임차 비용, 또 인테리어 비용 해가지고 총 투자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될까요? 투자 금액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그럼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유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순수하게 7, 8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출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방식으로 한다 하면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면은 전용 면적 100평에 프리미엄 고시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3억 5천, 4억 정도가 되면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대출은 이제 1,400 정도가 나오는데 70만 원씩 20개입니다. 네. 그러면 2714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차인 경우에 거기서 월세가 나가겠죠. 월세가 600 빼고 네.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운영비 좀 빼고 공실 좀 반영해주고 그러면은 3억 5천에서 4억을 투자한 경우에는 한 700, 600, 700 정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관련한 문의라든가 지금 좀 뭐 있습니까? 지금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까? 어, 기존에 그 독서실은 거의 매물이 없더라고요. 독서실 같은 경우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독서실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수요층이 좀 있는지요? 독서실은 이제 지금 스터디 카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독서실이 아니라
고시원 참 그렇죠. 고시원. 예. 이제 고시원이죠. 예. 고시원의 특징은 오피스텔도 있고 원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고시원의 특징이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기 거주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요즘에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도시 지역에서 이 단기 임대 상품이 생각보다 없어요. 특히 주거 용도의 임대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시원이 다른 쪽에 뭐 경쟁 상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게 이런 데 보증금이 있는데 이건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강점인가요? 어떤 게 장단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강점이라고 하면은 경쟁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원룸, 오피스텔, 또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경쟁 상품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은 보증금이 있고요. 또 최소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1년 거주, 1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장기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프리미엄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네, 예치금 정도만 이제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를 내게 되는데 그 대신에 월세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선불로 지급하게 되겠죠. 선불로 지급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고시원 운영하면서 하이브리드로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상권이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브리드 상품으로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